좋아요, 구독.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PB님, 오늘은 어떤 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이 아무래도 좋기 네, 때문에 오늘 뭐 상승률에서도 보니까 두 번째 자리 위치하고 있네요. 네. 섹터별로. 네. 섹터 자체가 사실상 많이 움츠려 있던 섹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졌고요. 판매량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주가도 시쪽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전체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 4월 20일 기준으로 전체 화장품 수출은 4.7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났고요. 전월비 대비 19% 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 지역별로 이러한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은 8%가 감소합니다. 사실상 기존의 핵심 국가라고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둔화되었고요. 일본은 53%, 미국은 64%가 늘어납니다. 우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가 브랜드 정책을 유지하고요. 타겟을 중국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K-뷰티, K-팜,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소폭 잃는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를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컸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못 사시는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스킨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은 모두 바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는 층이라고 해서 중산층 정도는 되지만 저소득층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을 펼쳤던 건데요. 이게 이제 조금씩 가격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판매가 원활해지지 않다 보니까 눈을 돌립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돌린 거예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 자체가 중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고가 브랜드라 하더라도 일본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고가가 아닌 거예요.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중고가 정도는 되지만 화장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미국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판매 범위를 늘립니다. 비용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판매 범위니 자리를 잡고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역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모두 늘어났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이 무려 88%나 늘어났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52%입니다. 우리가 남성분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굴에 스킨 로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꼭 쓰던 걸 씁니다. 색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면 특정 재화를 한번 소비를 해서 만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후로도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될 거고요. 아마 그 시작이 이번 1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특히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너무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네. 것도 결국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후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모두 다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도 시총이 조금 작은 기업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났을 때 수익이 더 크게 생기는 기업들은요.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제조 기업들입니다.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판관비를 늘려야 되는데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판관비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원가만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형 화장품 회사는 물론이고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 대형주 단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중소형주 단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형주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차트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그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의미 있는 게 지금 여기 조그맣게 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거고요. 때로는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오늘의 저가인 16만 1,300원 정도는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이쁘게 잘 올라갑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 범위는 크게 늘렸고요. 그러한 가운데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에 대한 의문, 저평가 그게 모두 다 부각이 된 게 이번 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727억 원 수준. 참고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115억 원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50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용 관리를 잘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 법인을 설치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는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한 틀을 다져놨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용의 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날 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요. 한번 만족감을 느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를 견인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처럼 더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9만 5천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5만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형주인 두 종목이 사실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네. LG 생활건강도 호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국을 좀 떼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영향은 우리 화장품주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적지 않게 당연히 받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법인을 지금 모두 폐쇄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판매 법인이 여전히 있는데 탄력을 조금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판매 전략 자체가 지금은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조금씩 탈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K-팝도 중국을 지금 탈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VT 같은 경우에는 네. 애당초 중국이 아닌 일본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보이는 보조금 정책 그리고 소득의 소폭 증가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에 당연히 도움은 되나 네. 예전과 같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게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좀 삐아더라고요. 상한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종목이었고 상장하고 3거래일 동안은 내림세 보이다 오늘 이제 상한가 가득 채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전반의 훈풍이 이 종목에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상장 삐아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이 삐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첫날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밀리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요. 신규 종목이 상장하면 우선은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토대로 보유하고 있던 기관들은 첫날부터 강하게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2020년, 2021년 말 그대로 상장하면은 그날 바로 따상
그런 경우가 의외로 지금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또한 상장을 하면서 그 만들어지게 되는 공모 가격을요 최대한 상단으로 맞춥니다. 그래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삐아 또한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우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3거래일 동안 소폭 조정이 나온 이후 오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개선이 되면서 우선은 그게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이 더 열렸다면 아마 30% 제한 폭이 없었다면 더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매수 잔량이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5월 2일에도 우리가 오늘의 흐름을 토대로 조금 더 적어도 시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삐아에 대한 관점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반도체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유리기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최근래 나오는 이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AI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계속 해오던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오늘도 뭐 보시면 구리 관련해서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뭐 메탈 관련 종목들도 지금 네. 오늘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AI 서버가 계속 확산을 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소모가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효율성을 좀 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부품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 10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를 뭐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한다.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꿈과 희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한 2번 정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여전히 유리기판은 꿈과 희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였나요? 그 캠트로닉스가 이제 급등을 네. 관련 종목 중에서 했었는데 삼성전기에서 이제 관련 회사들과 함께 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애플에서의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LG이노텍도 역시나 이제 그 기판을 애플 쪽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준비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고요. SKC 같은 경우 지금 업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부터 양산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이제 장비를 납품한 회사 그리고 소재가 납품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제 좀 횡보하는 그러니까 네.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부분이 이제 좀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유리기판 쪽도 AI 섹터 성장에 따른 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짚어준 유리기판 섹터는 좀 전반을 살펴보면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삼성전기 제외고 모두 좀 파란불입니다. 네. 네,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유리기판 섹터에서 필옵틱스를 몇 번 가지고 오셨던 바가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도 피로텍스를 네.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 그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이후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의 이제 저점 매수 이렇게 방향을 다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저희가 이제 한번 공략을 했다가 목표가를 이제 도달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어저께 그 캠트로닉스가 어저께 같은 경우 YC캠이 EUV 장비 관련해서 네.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틱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또 급등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줬고 오늘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리기판이 전부 다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나온 거래 대금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고 주가는 음봉으로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노려보고 다음 시세를 한번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피롭틱스가 이제 기존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롭틱스를 이제 공략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경고가 붙어 있다가 요 경고가 이제 해제됐거든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또 신용 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C에다가 이제 장비를 납품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유리기판을 생산한다 했을 때 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피롭틱스 종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에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던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시가 부근 한 35,000원 정도 되는 가격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종가에 잘 잡힌다면 한 15%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시는 거고요. 손절가는 28,200원. 사실 이제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손익비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28,200원 정도 손절가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와서 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찌되었든 바닥에 있는 종목도 땅굴 파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